안녕하십니까, 윤수정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한인 임산부가 대낮에 묻지마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으로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삭의 한인 임산부가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무차별 총격을 받아 이 여성과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벨타운 지역 사가와 레노라 스트리트 교차로에 정차한 흰색 테슬라 차량에 한 남성이 다가가 이 차에 타고 있던 권이나 씨 부부를 향해 6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인 권 씨는 총격 직후 인근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분만을 시행했지만 태아 역시 곧 숨졌고 카운티 검수에 따르면 권 씨는 머리, 폐 등에 총 4차례 총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승자인 남편 권성현 씨는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는 30세인 코델 모리스 구스비로 확인됐고 워싱턴주 신분증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 2017년 일리노이에서 살상무기에 의한 증폭행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된 권총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확인 결과 이 총기는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도난당한 총기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경찰 발표로 미뤄볼 때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경찰국 톰 마하피 부국장은 용의자가 차로 접근해 총격을 가하기 전 용의자와 권 씨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이나 대화 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용의자는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권 씨 차에서 총을 봤기 때문에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증언은 수사관들이 입수한 사건 당시 영상의 내용과 모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용의자는 체포되면서 내가 해냈다라고 외쳤다라고 전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유명 관광 명소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불과 1마일 내 지점으로 행인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격 피해를 본 부부는 현재 3살 된 아들을 두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벨타운 지역에서 일식집 아브리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지역이 우범지대도 아닌데다 사람이 많은 대낮에 총격이 발생해 한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편 시애틀 지역의 범죄율은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애틀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32건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살인사건 31.5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언론 더 포스트 밀레니얼은 14일 경찰 예산 삭감으로 600명에 가까운 경관을 줄였고 심지어 시애틀 경찰국장은 최근 경관들에게 경범일 경우 용의자를 쫓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체육회는 지난 10일 쇼어라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워싱턴주 대표 선수 발대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번 미주 한인체전에 출전할 선수들을 비롯해 시애틀 지역 한인사회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워싱턴주 대표 선수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제22회 미주 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단장에는 지병주 씨가 총감독에는 이원규 워싱턴주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김필재 씨와 한상호 씨는 부단장으로, 김중국 씨는 감독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축구를 비롯해 사격, 볼링, 테니스, 탁구, 태권도, 농구 등에서 총 12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특히 축구에서는 4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원과 진행진까지 포함하면 150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될 예정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워싱턴주는 종합 우승을 노린다는 각오로 행사에 참석한 한인단체들은 워싱턴주 선수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했습니다. 서북미 연합회, 시애틀 한인회, 타코마 한인회, 밴쿠버 한인회,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평통 시애틀 협의회, 워싱턴주 볼링 협회 등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애틀 총영사관 서은지 총영사는 선수들에게 본인은 믿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중꺾맘을 선수단과 함께 외치며 응원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는 김연아 선수의 말을 인용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기승 회장 역시 워싱턴주 선수들이 열정과 꿈을 갖고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미국 기상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기후예측센터는 현지 시간 8일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하고 엘니뇨 조건이 현재 존재하며 이는 2023년에서 24년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그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지난달 적도 지역 태평양 전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예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약한 엘니뇨 조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을 설명하는 블로그에서 지난주 적도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0.8도 이상 높은 수치가 측정돼 이례적인 온도 상승이 계속된다고 전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면 동쪽에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정상적인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태평양 중부와 동부에 대류가 집중돼 이 지역의 바다와 대기 온도가 더 따뜻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 흐름에 영향을 주는데 겨울에 북태평양 제트기류가 확장하면서 미국 남부를 가로지르면서 더 많은 폭풍우를 몰고 오고 북미 지역 북부에는 더 따뜻한 공기를 가져온다고 학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계기상기구 역시 지난달 3일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태평양 적도 지역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2020년 9월 발생해 3년 만에 끝난다고 진단했으며 대신 이 지역으로 고온의 서태평양 해수가 몰려오는 엘니뇨 남방 진동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3년 동안 라니냐로 인해 지구 기온 상승에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는데도 우리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8년을 보냈다며 엘니뇨가 발생하면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지구 기온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엘니뇨와 온실가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2010년이 기록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 다시 엘니뇨가 도래하면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써 덥고 건조한 날씨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세계 식품 생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이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엘니뇨가 사탕수수와 커피 등 농작물 재배와 식품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날 미국에서 엘니뇨 보고서가 나온 직후 금융시장에서 설탕과 커피의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서은지 주 시애틀 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 미주 한미联 120주년 의미를 더해서 6.25 전쟁 워싱턴주 합동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워싱턴 타코마 한인회는 이번 주말인 17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워싱턴 주청사 한국전 참전비에서 제37년 6.25 전쟁 워싱턴주 합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6.25 한국전에 참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한국전 참전 한국군과 미군을 초청해 그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행사를 개최한다며 많은 단체와 한인들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미 주류사회 정치인은 물론 워싱턴주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참석하며 뜻있는 많은 동포분들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제16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에서 6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사우스센터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16회 한인의 날 마지막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는 최종 결산과 정관 수정, 17회를 이끌 대회장 선출 등의 마무리 절차를 갖는 자리입니다. 6월 16일 창발과 창발 연중 후원사 중 하나인 LG전자가 공동으로 테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AI 진화의 다음 단계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ML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세미나 이후에는 네트워킹 세션도 준비되어 있으며 참석자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전자에서 경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LG전자 측의 요청에 의해 현재 AI, ML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만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애틀 한인회가 한인업소나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발급해주는 업체 고유 증명번호인 UEI 신청을 대행해주는 행사를 갖습니다. 광역 시애틀 한인회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소상공인 혁신펀드 그랜트 신청서 가운데 많은 한인업소가 UEI가 없어 자격 미달로 수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EI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나 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연방정부와 관련된 업무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발급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역 시애틀 한인회는 이번 휴일인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UEI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UEI를 신청하려면 UBI, 비즈니스 텍스 ID 보고서,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